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유진재입니다. 지금부터 2022 교육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사회적 독서에 관한 고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서론, 연구방법, 사회적 독서에 관한 고찰, 제언 및 결론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사회적 독서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독서율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커졌으나 실제 우리나라 학생과 성인의 독서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시대적 배경과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인적 정서적 행위에 초점을 둔 독서 패러다임을 사회적 독서로 전환하겠다고 한 정책적 배경에 발맞추어 보다 효과적인 독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2022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에도 사회적 독서가 도입된 것입니다. 먼저 국민들의 독서 교육을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국가정책적 차원, 교육적 역량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독서 증가는 국가 경쟁력과 사회 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 독서가 미치는 문화적, 사회적 가치 요인을 활용하여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국민 독서율이 1% 증가 시 총 요소 생산성은 0.046%포인트 증가하며 GDP는 0.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적 역량 차원인데요. 독서는 단지 국어교과에서뿐만 아니라 수학과 과학, 성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진행한 2015 수학, 과학, 성취도 추이평가 국제비교 연구를 분석한 결과에서 일반적으로 성취 수준이 높은 집단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일관되게 도서 보유량이 꼽혔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정평가원은 모든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수학, 과학, 교수 학습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문화적 차원인데요. 코로나 한창이던 2021년과 2022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었던 이슈 중 하나는 문해력입니다. 2021년 방영이 되었고 책으로도 출간된 EBS 당신의 문해력은 한국의 거의 모든 세대가 긴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실태를 알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학생들이 문해력이 떨어지며 수업 시간에 학습 어휘를 이해하지 못하여 수업 진행 자체가 어려워진 사례도 나왔고요. 심심한 사과, 사흘, 무운, 명징, 직조 등과 같이 어려운 한자 어휘를 오해하여 생긴 논란까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죠. 핵심은 독서의 양을 늘리고 독서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독서가로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독서에 대한 중요성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1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이책과 웹소설을 포함한 전자책, 오디오북의 연간 이용률을 모두 더한 성인의 종합독서율은 2019년 55.7%에서 2021년 47.5%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의 독서율도 2013년 최고 96.8%를 기록한 이래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91.4%가 되었죠. 점점 시대의 책을 안 읽는 겁니다. 다음은 정책적 배경입니다. 2019년 4월 문체부는 독서가 개인과 공동체의 위기 해결과 사람과 사회의 변화를 가져와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3차 독서 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독서 패러다임을 사회적 독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 정책들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시대적 정책적 배경 속에서 2022년 12월 교육부는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및 강론을 고시하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인문학적 소양 및 통합적 읽기 능력 함량을 위해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고명시했으며 강론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중에서 읽기 부분에 독자는 읽기 경험을 통해 읽기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형성하고 삶과 공동체 문제를 해결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독서를 통해 소통함으로써 사회적 독서 문화를 만들어 간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사회적인 독서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한 것이죠. 독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독서가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책임 성취 기준 해설에서는 탈맥락적이고 분과적으로 사회적 독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반영된 사회적 독서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없다면 자발성과 자생성이 중요한 사회적 독서를 타율적 학습으로 변모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국어 이외의 교과에서는 사회적 독서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결국 독서 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학생들의 실질적 독서량을 늘리고 나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서가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섬세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사회적 독서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맥락을 살펴봅니다. 둘째, 교과과정에 반영된 사회적 독서와 교육과정 상의 한계를 짚어봅니다. 셋째, 이를 통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독서가를 기를 수도 있는 독서 교육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방법은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제3차 독서 문화진흥 기본계획 그리고 2021 국민 독서 실태조사 등의 문헌을 마찬가지로 함께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언론 분석을 통해서 사회적 독서에 관한 인식 변화도 함께 추적하려고 합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사회적 독서가 쓰인 개념과 배경과 정의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사회적 독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목적과 방법에 의해서 나뉩니다. 사회적 독서는 개인적 독서와 비교되는데요. 최초의 사회적 독서라는 개념이 등장된 것은 2014년 천경록의 논문인데요. 여기서 목적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변화, 사회의 변혁적인 어떤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 독서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독서는 개인의 어떤 만족이나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후 이어진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 사회적 독서의 개념을 좀 더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는 행위 모든 것이 다 사회적 독서라는 거죠. 그것은 같이 같은 공간에서 읽는 것도 사회적 독서고요. 한 권 같은 책 혹은 다른 책을 서로 읽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거나 소통하는 것도 사회적 독서가 되며 같은 텍스트를 다른 디지털 온라인상에서 함께 읽고 소통하고 하는 것 또한 사회적 독서가 되는 거죠. 방법적으로 사회적 독서를 넓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적 독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사회적 독서에 관한 고찰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독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시면 국민 독서율의 하락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종이책과 웹소설을 포함한 전자책, 오디오북, 연간 이용률 모두 포함한 것을 종합 독서율이라고 하는데요. 학생의 경우에 94년 97.6%를 기록한 이래로 완만하게 하락해 오다가 2013년 소폭 반등하여 96.8%를 기록한 이래로 다시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19년에는 92.1%, 2021년에는 91.4%를 기록했습니다. 성인의 경우 마찬가지로 94년 86.8%를 기록하였으나 꾸준히 하락해 오다가 2019년 56.6%, 2021년 47.5%로 하락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보면
평소 책 읽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성인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책 이외의 매체 콘텐츠 이용하기 위해서가 가장 높았고요. 학생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텔레비전, 인터넷, 게임 등을 이용해서 교과 공부 때문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인과 학생 모두 공통적으로 책을 읽을 시간이 없고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매체 환경이 변화한 것이 독서율에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초, 중고 학생의 경우 연간 독서량이 많을수록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께서 책 읽기를 권장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독서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사회적 독서가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있을 때 학생들은 독서량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아침 독서라든지 한 학기 한 권 읽기 등 사회적 독서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학생들의 독서량이 높은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인과 학생 모두가에게 책 읽기가 좋아지는 경험입니다. 독서의 계기를 묻는 질문에서 성인과 학생 모두 스스로 읽고 싶어서가 가장 높은 대답이었습니다. 즉, 또한 독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서 성인과 학생 모두 책 읽기에 관심이 없어서가 높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성인과 학생에게 책 읽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독서율을 높이고 독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독서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죠. 좀 다른 맥락에서도 살펴보면요. 시민성이라고 하는 개념, 또는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과 또 함께 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이라는 의미가 무척 중요한데요. 여기서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할 때 같은 맥락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과 공익을 고려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이런 어떤 성숙한 시민의식이 2010년대 이후에 굉장히 많이 대두되었고 또 강조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인성교육에 관한 어떤 강조도 많이 되었고,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공동체교육, 더불어 사는 삶과 같은 개념들이 교육 내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사회성, 시민성을 기를 수 있는 어떤 교육 방법 중 하나로 독서가 주목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빅카인즈 연구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일까지 독서와 시민을 함께 검색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2001년에는 212건, 2002년에는 305건에 불과하던 언론에 언급된 양이 2018년에 최대 1966건까지 증가했다가 코로나 시기에 잠시 주춤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2022년 1706건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도를 한번 보면요. 시민성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지자체와 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독서와 시민을 함께 검색했을 때와 유사한 것이 다음 독서랑 공동체를 함께 검색했을 때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1년에는 독서와 공동체와 함께 검색했을 때 78건이 나타났는데요. 2002년에는 2019년 최대 939건까지 증가했다가 코로나 시기 잠시 주춤한 이후 2022년 818건까지 여전히 2001년과 비교했을 때 10배가 넘는 어떤 검색량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관계도를 마찬가지로 살펴보면 지자체 단위에서 공동체성 함량을 위해 독서 프로그램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 또한 함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민주주의가 관계도에 포함된 것을 통해서 독서와 민주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회적 독서란 독서를 통해서 사람들의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기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회성은 시민성, 공동체성과 같은 맥락에서 쓰이는 말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역량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독서가 시민성과 공동체성 함량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적 독서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빅가인즈에서 사회적 독서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2001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언론에 검색해보자면 2018년까지 연간 5건단데다가요 2019년에 44건을 기록하며 갑자기 언급량이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문체부에서 독서 제3차 독서 문화 지능 기본 계획을 발표한 것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럼 이 영향과 더불어서 2020년 28건, 2021년 31건, 2022 24건으로 이전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 독서라는 개념이 훨씬 더 많은 어떤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생각해보자면 독서와 사회성의 결합에 대한 시민사회의 열망이 꾸준히 증가해왔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었으며 점차 사회적으로 개념화되어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독서는 이렇듯 시민성의 대두와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과 사회적 독서입니다. 2009-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회적 독서를 살펴보자면 우선 독서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제5차 교육과정입니다. 미국의 국제 독서학회에서 진행된 연구를 영향을 받아서 국어교육 전 분야의 독서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개인적인 독서 역량이 강조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짧은 글 읽거나 읽기 기능과 전략 차원의 좁은 의미의 읽기만 다루고 있고 종합적인 독서 활동에 대한 어떤 것은 미반 실정인데요. 이런 어떤 기류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이때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슬로건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학생들은 종합적이고 또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독서 활동을 하도록 계획되었던 것이죠. 학생들은 책을 읽은 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책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논제에 대해 토론하고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 이런 모든 활동을 종합하여 글을 쓰는 등의 독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이 열린 것입니다. 긴 시간을 두고 한 권의 책을 완독하는 책 읽기 경험을 중요시하게 된 것이고 또 책 읽기를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활동으로서의 의미도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제 2015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인데요. 조금 더 확장되어서 이제 2022의 사회적 독서라는 개념으로 이제 더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우선 깊이 있는 학습을 강조하고요. 그 깊이 있는 학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지식이 아니라 지식의 전이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학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삶과 연계한 학습, 교과 간 연계 통합 학습, 학습 과정에 대한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등을 명시하고 있고요. 2022 개정 국어 교육 과정에서는 내용 체계에서 사회적 독서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면 독자는 읽기 경험을 통해 읽기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형성하고 삶과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독서를 통해 소통함으로써 사회적 독서를 문화를 만들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취기준 해설에 따르자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성취기준은 읽기가 다양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사회적 독서 문화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독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에 따라 의미를 형성해간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구성한 의미를 협력적으로 소통함에 따라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나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사회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주제의 글을 선정하여 읽기,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필자의 의도 파악하기, 독서 토론을 통해 구성원 간의 다양한 의미 교환하기,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새로운 의미 발견하기, 사회적 독서 문화 형성하기 등을 학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독서 교육의 중요한 관심사가 개인적 독서에서 사회적 독서로 변화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독서에 관하여 긍정적 정서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은 이 해설에서 빠져 있습니다. 자칫하면 사회적 독서가 독서에 참여하는 것마저 요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해야 하는 과제로 느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국어과 외의 다른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적 독서나 독서를 포함한 교육과정이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사회적 독서 또는 독서 교육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자발적이고 또 자발적으로 독서하는 주체, 또 능동적인 독서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자발성과 자생성이죠. 애초에 자발적으로 책을 읽던 독자가 다른 사람들과 책을 읽는 경험과 생각을 나누면서 시작한 것이 사회적 독서입니다.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논의를 하면서 참고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사회적 독서죠. 그런데 이런 어떤 배경에 대해서 섬세한 이해 없이 단순히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독서를 실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독서를 통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구성적입니다. 교과서를 통한 지식은 행동주의적으로도 학습이 가능하지만 한 권의 책을 읽어내고 이를 통해서 의미를 구성할 때는 독자의 생각과 느낌에 기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과 느낌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느낌이죠. 독서 교육의 출발은 책을 읽고 무엇을 느끼는 것에서부터입니다. 그 느낌은 책을 통한 간접 경험과 개인적 경험이 어우러지면서 공명하는 것일 수도 있고, 책에 드러나는 상황과 사회적 경험이 맞물리면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학생들이 책을 읽고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유 없이 학생들의 느낌이 가실 틈 없이 기계적으로 사회적 독서의 개념을 설명하고 사회적 독서 문화에 참여하는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은 책을 좋아하는 인지적, 정서적 경험을 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사익과 공익을 조정하는 시민적 감각과 자질을 가진 개인으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즉, 독서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담론 형성은 자생적이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책을 좋아하는 교사가 학생들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학생들이 책 읽기와 자기 삶,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연결할 고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부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학업 성취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디지털 매체의 강렬하고도 자극적 유혹에서도 멀어진 채로 오롯이 책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합니다. 독서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적 독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독서에 대한 섬세하고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독서가 자발적이고 자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함께 지식을 학습하고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국어과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독서 교육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국어과뿐이지만 다른 교과목에서도 지식을 구성하고 학습하는 방법으로 독서를 활용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국어 이외의 교과에서도 독서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제언 및 결론입니다. 교육과정은 교육 활동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게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이를 교육하는 방법적 원리에 따라 조직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체계화할 때는 사회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수정 보완을 거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적 독서에서 사회적 독서로 독서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는 독서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현실과 보다 성숙한 시민 윤리가 요청되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 문체부의 정책적 변화까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런 환경적 변화가
국가교육과정에도 반영이 되어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에 사회적 독서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는 사회적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독서의 핵심은 개인적 차원에서 독서를 좋아하고 즐기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독서가를 기르는 것이며 사회적 차원에서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민주시민적 덕목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 교육에서 사회적 독서는 타율적이거나 국어과에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자발성과 자생성에 기반한 독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어 교과목 외에 다른 교과목에서도 학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교과목이라는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책을 즐겁게 읽고 자기가 갖게 될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며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공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지혜를 모으고 참여하고자 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적 독서 문화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